소개받은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분석 심의관 심혜정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세수 전망, 재정 전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 업무라는 것은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는 일인 것 같습니다. 주둔해야 하는 타겟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세수 오차는 간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운용상 부작용을 초래할 만큼 그 규모가 크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1970년부터 최근까지 긴 시계열로 세수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지난 8월에 발간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수 오차의 현황과 특징입니다. 1970년부터 2022년간 58개 년도의 정부 세수 오차율의 절대값 평균은 5.7%입니다. 과소 추계로 인한 양해 오차율 비중이 58.5%로 음해 오차율 비중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또 시대별로 오차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오차율의 절대값은 6%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이후부터는 4%, 5% 내외로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 오차라는 것은 경기 요인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어떤 경기 변동 속의 둔화를 감안한 상대적 오차율이 더 중요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별 경기 변동성의 폭은 GDP의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GDP의 그 표준 편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이 의미는 경기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특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의 진폭이 완화되어 왔는데 그 주요한 원인들로는 국제적 자본이 통합되고 금융시장이 성숙한 가운데 재정정책 또는 통화정책이 성숙화되면서 경기 변동폭의 진폭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결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변동성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오차는 왜 크게 줄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원인 분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대별로 과소 오차율과 과대 오차율 비중을 살펴보시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는 보수적인 세입 추계로 인한 양의 오차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양과 음의 오차율 비중이 절반씩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수 오차를 경기 국면별로 좀 쪼개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 호조기에 오차율 빈도가 더 크고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은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90년대 중반까지 보수적인 세입 전망 경향성으로 과소축의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누진도 확대되면서 양의 오차율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오차율이 가장 큰 세목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변동성이 큰 세목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에서도 총 국세의 오차율의 2배 정도의 오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세수 오차가 왜 문제인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수 오차 전망의 결과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이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수 오차라는 것은 당초 예상했던 세입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 또는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그런 차원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재정 운용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저해입니다. 금년처럼 당초 예상했던 세입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대규모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추경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세출을 깎는 방법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추경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임에 따라 금년도 결손 보존을 위해서 대규모 세출 감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손 보존을 위한 행정부 주도의 이러한 대규모 세출 감액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의 심의와 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행정부의 재량권에 의해서 상당 부분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금년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에 세수 결손 보존용으로 세출 감액의 규모는 일반액의 3.4%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일반적인 예산 수정금의 0.3% 10배에 달하는 큰 규모로 조금 비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추경 편성을 한다더라도 이것이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저해될 측면은 있습니다. 또 세입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리한 징세 행정이나 기금 재원의 편법적 활용 등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나 국민에게 그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정하거나 타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그러한 관행들은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세수가 너무 남아도 문제입니다. 초과 세수가 시차를 두고 재정 지출로 이어져서 재정 적자의 편향성이 확대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의 그래프는 세수 오차와 재정 지출 간의 관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회색의 면의 양의 값은 초과 세수를 발생했던 연도들인데요. 이러한 초과 세수가 시차를 두고 재정 지출 증가와 연계되는 연관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모로도 초과 세입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추경 규모가 0.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과 세수가 재정 지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재정의 중요한 기능인 경기 대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정의 경기 대응성이란 경기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과열을 보일 때 재정 지출을 줄이고 대신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을 때 세출을 늘려서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경기 호조로 인한 초과 세수가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진 이러한 현상은 재정이 경기 동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DP 갭,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GDP 갭과 재량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나타내는 구조적 지출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경기가 좋을 때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금년처럼 세수 결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규모 하반기 세출 감액이 이루어질 경우 경기와 무관하게 재정 수지가 상하반기 변하면서 경기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대규모 세수 결손을 보존해야 하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재정의 경기 안정화가 무슨 문제인가 조금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재량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상황에 맞지 않게 쓰여졌을 때 오히려 재정이 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근한 예로 과거 2년간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앞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빠르게 급등하면서 경기 호조와 자산시장 붐에 기인한 초과 세수가 있었고 이것이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오늘 세수 결손 보존은 이러한 세출 감액이 경기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세수 오차의 원인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 발생하는가입니다. 평균치를 초과하는 세수 오차는 전년 대비 GDP 갭, 그러니까 경기 순환 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세수 축의 모형은 예상치 못한 경기 순환 국면의 세수 정확도를 매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전망 방법으로는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이러한 대규모 세수 오차가 한 번 발생하면 단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같은 방향의 오차가 2, 3년 동안 지속되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준연도의 오차가 그 다음 해로 전이되는 문제와 함께 기준연도의 경기 변화 또는 세입의 어떤 변화가 크게 발생했을 때 이 원인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판별하지 못해서 동일한 추계 방식과 관행으로 세입 전망을 계속할 경우 2, 3년 동안 동일한 방향의 오류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래에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세입 예산 증가율과 전년도 세수 실적 간의 관계입니다. 세입 예산을 전년도 세수 실적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세수 전망이나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특이한 요인으로 세수가 크게 초과되거나 결손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일시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증거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초반에 세수호자의 특징과 현황에서 설명드렸는데 경기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그 변화폭이 둔화됐는데 왜 세수호차는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경기 후행성이 강하고 거시지표로 측정이 어려운 법인세의 비중이 2000년대 이후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거시지표로 예측이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도 크게 3배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세목이 국세 수입 증가율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오차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시장의 변동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보시면 2000년대 이후부터 국세 수입 이례적인 등락을 주택가격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쪽 편에 세수 증가율과 주택가격 증가율이라고 표시된 그림은 위에 있는 그림은 국세 수입 증가율 파란색 그래프와 경상성장률과의 관계이고 그 아래 그래프는 국세 수입 증가율과 주택가격 등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입 전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시경제 지표인 경상성장과 국세 수입 증가율 간의 관계는 2000년대 이후에 좀 멀어진 반면에 주택가격과 세수 증가율이 가장 밀접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요인은 세입 기반이라고 말씀드리면 소득, 소비 또는 기업들의 수익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입 기반의 분포적인 특성이 세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소득 상위 구간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소득 상위 1%가 42%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소득 상위 50개 기업이 35.6%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세율 구간이 누진되고 확대되면서 이런 세원 분포의 편중도가 세수 오차를 더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별 인원 증가율입니다. 전체 1,800만 명의 근로자들이 3.1% 2020년에서 2021년 3.1% 증가했다면 1억 2천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근로자의 수는 그것의 7배, 8배에 달한 28.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소득 구간별 분포적 특성이 크게 바뀌고 특히 소득 상위 구간의 세입이 크게 의존함에 따라 지금 기존의 방식인 평균이나 총량 지표로 세수 전망할 경우에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의 귀결은 이렇습니다. 경상 성장률과 국세 수입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형은 경상 성장률에 기반은 장기적으로 경기가 세입과 동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축의 모형에 기반해 두는 주요 지표가 경상 성장률과 그 주요 거시 지표였는데 2000년대 이후에 그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됐고 또 경상 성장률 대비 국세 수입 증가율을 의미하는 국세 부양성이라는 지표가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목별로 세수 오차가 가장 큰 세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인세의 오차율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00년 15년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오차율 기여도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 기업의 영업수익 등은 거시지표로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같은 정책 효과가 크게 발생했을 때 세수의 변동성이 급격히 변하는데 기존의 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개선 과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수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상치 못한 경기 국면의 전환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맞물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초록색과 파란색의 부분은
이 전체 세수 오차에서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70~80%를 최근에 오차를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수가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조세 수입 구조 가운데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높은 점도 세수 추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들의 세수 오차율과 한국이 어떤지 절대적인 그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세수 오차율의 평균값이 7~8% 내외 수준으로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독일, 영국은 3% 내외로 좀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 5.7%로 한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처럼 코로나 위기 직후인 2020년 이후에 오차율이 크게 확대됐고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재산과에서 큰 오차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세수 오차의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세수 증가율이 크게 변동하는 것, 또 경상성장률에 비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은 한국적인 특성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세 부양성, 경제 성장률 대비 조세 수입 증가율을 의미하는 조세 부양성이 조사 대상 OECD 국가들이 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 증감률이 경기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떤 재정 운영상 비결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조세 부양성의 변동폭 확대, 세수 증가율의 변동폭 확대가 재정 지출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세수가 재정 지출로 이어지고 특히 산업화 국가들에서는 세수가 있으면 재정 지출로 써버리고 경기가 침체돼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가 채무를 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세출을 줄여버리는 이러한 경기 안정에 반하는 경기 동행성 증가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G7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세수 호조 시에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량적인 재정 규모도 크게 확대되는 경향성이 관측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본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회계 기간간 세입의 등락이 심하고 세수 오차가 커졌을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사례입니다.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세입 편성을 하는 국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사례는 90년대 중반에 낙관적인 재정 전망으로 재정 위기를 겪은 캐나다의 경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90년대 중반에 국가 채무가 100%에 육박했고 이러한 재정 전망의 오류가 재정 위기로 이어진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경제기관의 전망치를 단순 평균에서 전망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세수 부족 시에 이를 활용하거나 불용 시에는 국가 채무에 활용하는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GDP 대비 100%에 육박했던 90년대 중반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06년에 70%까지 안정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입니다. 미국의 주 정부는 불황대기 기금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호황기에 여유 재원을 적립해서 경기 침체기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금 50개 모든 주에서 법제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불황대기 기금은 지방세 발행을 통한 세출 확대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유격주정부의 제도적인 어떤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입니다. 일본은 1970년 중반 석유파동 등 경제위기로 세입이 불안정해지고 세입 결손 보존을 위해서 재정수지 안정화 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1978년에 결산조정자금 개정을 신설했습니다. 재원은 일반에게 전입과 잉여금, 국채정리기금으로 일부 보전하는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입해서 81년에 대금의 결손이 나면서 단 한 번 결손에 충당한 이후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재원 충당이 없어서 지금은 국채 정리기금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고 유명무실화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상치 못한 경기 변동으로 세수 오차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에 경상 성장률 경기에 비해서 세수 증가율이 크게 변동하는 경향성이 OECD 국가에서 관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수 호조가 재정 지출 이어지는 경향성의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수 오차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국가별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례는 해당 국가의 어떤 재정 위기 상황이나 제도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사례는 국가 전반적인 재정 여력이 낮은 경우에서 별도의 적립기금이나 개정이 대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예상 수정 권한이 크지 않은 많은 내각제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내각이 이런 세수 오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정 규율 안에서 재량적으로 세수 오차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수 오차를 대하는 문제의식과 그 대응 방안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국적인 제도적 특징과 이런 제도적 상황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조세 부양성 확대, 세수 증가율의 변동폭 확대가 재정 지출로 이어지는 경향성과 관련해서 저는 많은 국가가 재정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정부의 부채가 누적이 돼도 장기적인 국채 이자율은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아무도 정부가 국가 채무를 늘려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재정 규율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경기가 호황일 때, 세수가 호조일 때 안정화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 개선 과제로는 거시지표와 세수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고 세기 기반의 분포적인 특성의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추계 모형 외에 추계 모형을 여러 가지 설정하고 추계 모형 간 장단점을 식별하고 종합적인 판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 분포, 수익 분포의 분포적 특성이 세수 증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세무 정보나 소득 분포 등 미시 정보를 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거시지표의 전망에 의존하여 추계를 하기 때문에 거시전망의 오차가 세수 오차로 그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과 함께 아까 설명드린 바처럼 주로 대규모 문제가 되는 대규모 세수 오차는 경기 순환 국면에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 순환 국면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경기 순환 국면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보다는 어떤 경기 변동, 세입 변동의 흐름에 변동이 있을 때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면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지막 세입 전망 확정 전에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런 경기적 요인이나 모형 요인 외에도 정책적 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이 재정 전망에 개입될 경우에 정확성은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해서 많은 국가들은 정부가 세입 전망을 할 때 민간 전문기관의 협업을 늘리거나 독립재정기관의 행정부 견제 기능, 사전 사후적으로 사후 오차 분석을 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세입 전망 업무 및 조직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운영상 개선 과제입니다. 초과 세수가 재정 지출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재정 규율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2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40조 이상은 부동산 자산 시장의 붐으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 세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정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규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구조적인 요인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조세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정량적인 목표나 정량적인 수치에 기반해서 재정 운용을 하거나 제도화를 설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험해질 사회적 비용이 커질 가능성, 위험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대규모 세수 오차와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대내외 충격 시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이 도움을 줬으나 최근에는 재정이 오히려 경기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해봤습니다.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 대비해 완충장치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